1화. 돌아가다 퉁퉁. 그걸 뭐라고 했지? 내 트래핑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효정이가 물었다. 프리스타일. 그게 그렇게 재밌어? 당연히 재밌지. 간단한 토바운스. 지만 발끝에서 떠오르는 공의 포물선을 보고 있자면 아름답다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 매번 달라지는 포물선은 내 시선을 빼앗았다.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효정이는 그런 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효정이의 동공이 내가 차올리는 공의 포물선을 따라 움직였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모습이었지만 맨발로 아프지도 않냐. 신발 하나 있는 거 오래 신어야지. 달아. 그리고 적응돼서 괜찮아. 허이고. 그리고 이게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니야. 공의 느낌을 발끝으로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건 꽤나 즐거움이다. 듣기론 남미의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도 맨발로 한다고 하던가.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겠지만 그게 꽤 축구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다. 개인기가 뛰어난 이유가 그거라나. 물론 그게 100% 맞는 이유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효정이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닌 듯했다. 네가 정상적인 집에만 태어났으면 축구 선수가 됐겠지? 선수는 아무나 하냐. 나는 그 말을 툭 내뱉고 발걸음을 옮겼다. 신발과 공은 어느새 품 안에 있는 상태였다. 효정이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어느새 그 소리는 내 귓가에서 멀어졌다. 8살의 앳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내 목소리다. 저 어디 가는 건가요? 앞으로 네가 살 곳 큰아빠가 저랑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차갑던 그 목소리는 여전히 잊히지 않는다. 나를 동생 대신 키우겠다며 인자하게 웃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그때 없었다. 그저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양아치들만 있을 뿐이었다. 처음엔 내 재능도 노렸다. 이미 천재라고 방송도 탔겠다. 잘만 키우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 듯했다. 하지만 이 노림수는 오래가지 못했다. 추측이지만 선수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나서였지 않을까? 아니면 언제 키우냐는 생각이나. 아무튼 알 수 없었지만 이후에 벌어진 일은 나를 보육원에 넣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것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저 축구하고 싶어요. 큰아빠, 저 축구하게 해주신다고. 야, 이제 못한다고? 꿈 깨. 그리고 선수는 아무나 하니? 제 꿈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한순간에 뒤바뀐 미래. 그리고 순식간에 멀어진 관심 모든 게 낯설었고 어렸던 나에게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 꿈이었던 축구 선수도 포기하고 공을 멀리했다. 보육원에서 나를 선수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절실하고 원했던 꿈을 포기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을 놓지는 않았다. 트래핑이라도 하고 있어야 순간순간 떠오르는 나쁜 기억들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왔니? 오늘도 공 차다 온 거야? 네. 내 간단한 대답에 이현숙 원장님이 해사한 미소를 보였다. 감사한 분이다. 매번 짧게 대답하는 나지만 원장님의 정성과 사랑을 모를 리 없었다. 자신이 낳은 아들도 아닌데 물질적인 것만 제외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 애들 불러와라. 곧 저녁 먹어야지. 네. 난 다시 짧은 대답만 남기고서 돌아섰다. 아마도 원장님은 내 뒷모습을 보며 웃고 계시겠지. 그런 분이니까. 밥 먹어라. 어? 형, 오늘도 공 찼어? 그래. 엄마가 오늘 반찬은 뭐래? 몰라. 애들 불러서 가봐. 알았어. 밝은 미소를 보이는 영준이는 8살이다. 내가 보육원에 들어온 나이 하지만 나와 달리 밝은 아이다. 원장님의 사랑을 아기 때부터 받아서 그런 거겠지. 어느 정도 인지하고 들어온 나와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났다. 지금만 봐도 그렇다. 나는 원장님이라고 하는 반면 영준이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가. 영준이가 뛰어나가는 것을 보다가 눈이 크게 떠졌다. 영준. 늦다 뒤로 돌아발을 잇는 힘껏 박찼다. 발이 미끄러지며 무릎이 바닥에 처박혔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지금은 아픔 따위를 인지하지도 못했다. 일어나기 위해 팔을 휘둘러 닥치는 대로 잡아 몸을 일으켰다. 와장창! 진성아, 왜 그래? 내 갑작스러운 반응에 효정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효정이도 내가 달리는 방향을 보고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다. 영준아. 보육원의 담벼락 때문에 영준이의 시선엔 저 거대한 트럭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 거짓말 같았다. 이거 영화인가? 요즘은 소설도 이리 짜치게 쓰지 않아. 너무 흔한 레퍼토리잖아. 시발. 이상하다. 원래 세상은 다채로운 색이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검붉은 색으로만 보이는 거지? 아, 원래 검붉은 색이던가? 내 인생처럼. 야, 일어나. 정신 들었잖아. 일어나라고.
재차 들리는 목소리에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다. 뭔가 멍하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꼼짝할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다가 문득 기억 속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트럭에 치였지. 트럭에 뛰어들던 영준이가 생각났다. 품에 안고 트럭에 내 등이 받친 것까진 기억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지? 영준이는 너 아픈 곳 없으니까 더듬지 말고 말해. 그리고 걔는 살았다. 너 덕분에. 살았구나. 다행이다. 얼른 영준이를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영준이는 몇 호실? 나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눈앞에 나를 보고 있는 알 수 없는 존재가 있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목구비 없이 계란처럼 생긴 머리를 달고 있는 존재를. 나도 반갑다. 칙. 그 존재의 목소리에 뭔가 착잡함이 묻어난다 싶더니 그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입이 없는데 담배는 어떻게 피우는 거지? 라고 생각한 순간 아무것도 없던 머리에 구멍이 생겼다. 담배 필터가 그곳으로 들어가더니 구멍이 다 물렸다. 뭔가 굉장히 기괴하다. 여긴 어디 병원인가요? 병원 아니야. 네? 그럼 구천, 저쉰이라고 해야 하나? 구천? 내가 아는 구천? 머리 위로 의문부호가 마구 찍히고 있을 때였. 머리를 벅벅 긁던 존재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쪽으로 뚜벅뚜벅 다가왔다. 기괴하게 생긴 존재가 다가오자 공포심이 머리끝까지 올랐다. 오지마. 내가 뒷걸음질을 치는 순간 그 존재가 나를 불렀다. 야, 나 신이야. 너희는 뭐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맨날 나부터 찾잖아. 너희가 찾는 신이 나라고. 그게 무슨... 이건 또 뭔 개소린가 싶어서 얼굴이 찌푸려지는 순간 그 존재의 주저리가 시작됐다. 그게 내 실수로 너한테 불행을 많이 넣었어. 그래서 네 삶이 고달팠던 거지. 원래 불행은 굉장히 센 기운이라 10% 정도만 살짝 넣었어야 했는데 실수로 30%나 들어갔어. 뭐야, 이거 엄청 오래전에 유행하던 거잖아. 그게 진짜였어? 힘들었지? 신이라 자칭하는 사람의 단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에 나는 왜 눈물이 나는 걸까? 설화에서도 삼신할미의 꾸짖음은 영혼을 울린다는, 뼛속까지 사무친다는 말이 있다. 딱 그 비유가 맞다고 할까? 표현하자면 믿음을 주는 목소리다. 그 어떤 거짓말도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목소리와 느낌의 그것이었다. 담배를 입에 문 사람 같지도 않은 외형의 존재였지만 어쩐지 저 한마디가 나에게 포근함을 주었다. 네, 그런데 감동은 한순간이었다. 사람 사는 거 다 그래. 뭐야, 신이라며 한다는 소리가. 아무튼 널 다시 살려주려고. 잠시의 침묵이 이어졌다. 그가 진짜 신이라면 다시 살려준다는 말은 거짓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결정은 사양하겠습니다. 왜?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신을 만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살아나봐야 똑같은 현실을 맞이할 것 아닙니까? 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니었다. 똥밭보다 더한 세상을 굴렀다. 언제나 혼자였고 어린 나이에 감내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터졌다. 보육원에 들어가 좋은 원장님을 만나고 좋은 형제를 만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었던 과거와 암울한 미래가 바뀌지는 않았다. 어차피 살아갈 자신도 없는 세상, 생명 하나를 살린 지금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바보냐? 내 실수로 널 불행하게 했다면서 살려주는데 똑같이 살게 할까? 상황 자체를 엄청 좋게 만들어주지는 못해. 내 실수라고는 해도 제한은 있으니까. 그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육원에서 사는 건 같은데 똑같지는 않지. 한 번의 기회는 만들어줄 테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 하게 해줄게. 한 번의 기회? 내가 좋아하는 것? 축구?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 말을 끝으로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자가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그의 손가락 끝에서 빗무리가 튀어나왔다. 한 줄기로 뻗어지던 빗무리가 나에게로 방향을 틀었다.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던 빗무리가 돌연 확 펼쳐지며 나를 감쌌다. 멍해진다. 신이 맞나보다. 뭔가 아득해지고 아련해진다. 몸이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앞이 하얗게 물들어갈 때쯤 계란 얼굴이 뭐라고 어렴풋이 얘기하는 게 들렸다. 또 실수했네. 감각이랑 체력을 한 스푼만 넣는다는 게 2번이나 넣었네. 아이 참, 어떡한담. 아유, 어쩔 수 없지. 도움은 여기까지. 뭔가 아주 어색한 연기 톤의 목소리로.
갔군. 담배를 마저 피운 신이 꽁초를 바닥에 비벼서 껐다. 꽁초를 손가락 끝으로 퉁 튕긴 그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자 어디선가 나타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이 다가왔다. 너무 많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뭐? 물러?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말대로 많이 준 거 맞아. 정장이는 갸우뚱했다. 아까는 토달지 말라는 듯이 얘기해놓고 많이 준 게 맞다니. 그럼 인세에 성공한 인간들. 네? 그들은 신의 축복을 받은 것일까? 아닐까? 의문스러운 물음이었다. 하지만 이제 막 신의 보좌를 시작한 정장인이었기에 앞의 일들은 알 수 없었다.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모든 건 윤회다. 어떠한 일이든지 고통스러운 일만 겪을 순 없는 거야. 그렇군요. 전생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보상이 달라질 뿐이지. 아? 정장인은 신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역시 신은 뜻이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의문을 가진 자신을 책망하던 때였다. 근데 실수하는 바람에 더 많이 줬어. 이화 도라오다스 상쾌하다. 이게 처음 느낀 감정이었다. 눈을 뜨자 익숙한 천장이 보인다. 꿈이었나? 만약 지금 떠오르는 기억들이 단순히 꿈이라면 한편의 클리셰 범벅인 소설을 본 느낌이다. 그런데 그걸 마냥 꿈이라고 생각할 순 없었다. 왜냐하면 몸 상태가 달랐기 때문이다. 침대에서 일으킨 몸은 전과는 달리 시야가 높았다. 그리고 거울로 확인한 나의 몸은 웬만한 축구 선수 못지 않았다. 꿈이 아니다. 상의를 탈의하니 보이는 굴곡들. 어깨는 벌어지고 가슴은 탄탄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리 잡은 식스팩이 인상 깊었다. 뒤를 돌아봤다. 근육이 들어차 있지 않은 곳을 찾기가 힘들었다. 기립근이 서 있는 걸 보면 허리의 탄탄함도 알 수 있었다. 미쳤다. 신이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신이 만들어주긴 했군. 실없는 생각을 하던 그때였다. 효정이가 문을 벌컥 열고서 들어왔다. 벌컥. 야, 박진성. 뭐해? 와, 뭐하냐? 너 몸 좋은 거 세상 사람들 다 아니까 빨리 나와서 밥 먹어. 뭐, 내 몸이 좋은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고? 비쩍 마른 몸이 아닌 지금의 몸으로 기억한다니 오히려 좋다. 변명 따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섬주섬 옷을 다시 입은 나는 바깥으로 나갔다. 그리고 마주한 한 사람, 그를... 아니, 그 아이를 본 나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영준이,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몸을 던져서 구했던 아이.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다. 어디 아픈 곳은 없니? 응? 형, 내가 아픈 곳이 어딨어. 멀쩡하지. 영준이의 말에 나는 안도의 웃음을 흘렸다. 그러다가 문득 영준이의 모습이 기억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통통하다. 항상 지원이 부족했던 우리 보육원이라 통통했던 아이들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영준이는 정말 보기 좋게 살이 올라 있었다. 이것도 바뀐 건가? 문득 하늘을 쳐다봤다. 그러곤 피식 웃었다. 뭔가 도움은 더 안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사기쳤네. 좋다. 그래, 지금이 나에게 온 행운이라면 즐기자. 그렇게 마음먹었다. 가자. 밥 먹으러. 주방으로 들어선 이 원장님이 반찬을 막 식탁에 올리고 있었다. 와, 환생이고 뭐고. 일단 먹자. 우리 보육원에서 이런 푸짐한 음식이라니. 물론 부잣집처럼 차려진 건 아니지만 일반 가정집 정도의 음식수는 되는 것 같았다. 다른 집을 가본 적은 없지만 잘 먹겠습니다. 입안에 쌀밥을 밀어넣으니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신을 만나고 왔지만 따지고 보면 많은 시간이 흐른 건 아니다. 그저 한두 시간 정도 흐른 게 아닐까? 그럼에도 이러한 감정이 올라오는 건 왜일까? 꾹 참으며 서둘러서 밥을 입안에 쑤셔 넣었다. 오랜만에 맛있는, 그리고 10년 정도 만에 맛있는 밥이었다. 그러다 체해. 천천히 먹어. 원장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더욱 내 손의 속도를 올리게 했다. 공을 들고서 늘 공을 차던 곳으로 향했다. 손수 큰 돌들을 치우고 자갈을 골라냈던 공터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이 이리저리 튀는 곳이지만 직접 관리하고 다졌던 곳이라 애정이 깊었다. 새삼 이곳에 다시 오니 미소가 지어졌다. 퉁. 어이쿠. 바닥에 공을 가볍게 튕겼는데 다른 곳으로 튕겨나갔다. 뭔가 번뜩이는 느낌이 들더니 다리가 뻗어졌다. 툭! 공이 퉁기는 느낌도 없었다. 마치 자석처럼 공이 발에 달라붙었다. 어안이 벙벙했다. 미쳤는데? 양손에 옮겨진 공을 슬며시 떨어뜨렸다. 그와 동시에 정강이와 발등을 이용해 홀드 잠시 공중에 멈췄던 다리를 휘둘렀다. 공중으로 뜬 공을 다시 발로 받으며 토 바운스, 통, 통, 통. 가볍다.
간단한 동작으로 공의 모든 게 느껴졌다. 공이 회전하는 속도, 공의 회전 방향, 내 발에 닿을 때 공의 반발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든 게 전보다 확연히 느껴졌다. 마지막 브릿지 아카를 시전하며 확실해졌다. 달라. 감각과 체력 한 스푼이라고 했나? 그게 이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줄이야. 무협지에서 보던 오감이 늘어났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다. 자리에서 그라운드 기술을 펼쳤다. 시저 스텝 이후 플립 플랩 타닥. 빠르다. 공에 대한 감각이 올라가니 개인기의 질이 달라졌다. 재밌다 뭐랄까. 죽었다. 살아나니 축구가 나한테 생각보다 더 소중했다는 게 느껴졌다. 퉁퉁. 더 움직여보자. 프리스타일? 하는 걸 봐선 분명 프리스타일러다. 그런데 이후 보여주는 개인기나 달리는 것을 보면 단순한 프리스타일러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냥 몸을 푸는 건가? 뭐지? 누구야? 쟤는? 특별하게 뭔가 보여준 건 아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축구판에서 굴러온 나, 황성철의 감각이 얘기해주고 있었다. 국가대표팀의 감독까지 지내봤던 내가 쉴 겸 지도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왔다. 애들이 이것저것 일하는 걸 보다가 농땡이도 피울 겸 슬쩍 보육원의 위쪽으로 올라왔다. 그러다 익숙한 소리가 들렸고 나도 모르게 소리의 진원지로 향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뭔가 내 눈을 사로잡는 아이를. 감각이 좋다. 예민했다. 공을 다루는 몸동작과 반응하는 모든 제스처가 예민했다. 마치 눈이 다른 선수보다 더 달린 것처럼.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공 좀 차본 놈이네. 그것도 아주 많이. 누구세요? 나는 문득 뒤를 돌아봤다. 뭔가 이질감이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그 이질감은 정확한 듯 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것도 되는 거야? 낯선 사람은 갑자기 내가 뒤를 돌아보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몰래 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큼큼. 난 봉사활동을 온 사람인데. 우리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왔다 하니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 게 조금 미안해졌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저런 사람이 우리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온 적이 있었던가? 내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쯤 눈앞의 사람이 자기를 소개했다. 난 황성철이라고 하고 지영고등학교의 축구부 감독이야. 오늘은 우리 축구부가 봉사활동을 왔거든. 그러다 너를 발견한 거고. 지영고등학교의 감독이라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지영고등학교라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성FC의 산하로 유명한 곳이다. 그만큼 지원도 빵빵하고 체계적이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재능 있는 고등부 선수는 다 모인다고 봐도 무방했다. 들어가도 문제다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 경쟁이 빡셌다. 지영고. 그런데 사실 내가 지금 설렐 일은 아니었다. 그저 그 이름값이 나에게 와닿았을 뿐이다. 그러셨군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내가 몸을 돌리려는 찰나였다. 몸놀림이 아주 좋더군. 네? 한번 제대로 몸 좀 풀어볼래? 누구랑요? 누구긴? 우리 애들이지. 쟤랑 하면 되겠네. 내 시선이 황성철 감독의 손가락을 따라갔다. 그리고 손가락 끝에는 내 또래로 보이는 한 명이 있었다. 지아가 1대1 한번 해봐라. 제가요? 그럼 여기에 너 말고 누가 있어? 말이 많아. 빨리 해. 알겠습니다. 룰은 간단해. 번갈아 공격해서 넣지 못하고 뺏기면 진다. 황성철 감독이 나를 보며 얘기했다. 예전에 축구할 때 자주 하던 거네. 그때와는 느낌이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나랑 붙는다는 사람의 몸이 좀 심하게 거대했다. 혹시 포지션이 센터백이다. 젠장, 저 덩치의 센터백을 어떻게 이겨. 불평불만은 했지만 뭔가 두근거렸다. 도파민 싹 도는데? 온몸에 도파민이 차오르던 그때 황성철 감독의 찬물을 끼얹는 말이 있었다. 참고로 청국대다. 청국대, 청소년 국가대표. 별걸 다 줄여서 말하네. 시작. 황성철의 한마디에 앞에 있는 센터백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성지학이라고 했나? 솔직히 처음 들어봤다. 애초에 TV를 잘 보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다. TV를 보더라도 축구는 안 보려 했겠지만 그나저나 위압감이 미쳤네. 빈틈이 없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지. 그럼에도 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도 신이 넣어준 감각에 따른 건가 동무기를 얻은 느낌이다. 툭! 가볍게 앞으로 공을 찼다. 성지학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게중심을 슬쩍 낮추고 무릎을 풀어놓을 뿐이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덮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국가대표다 이 말이지? 나를 상대하면서 별 감흥이 없는 얼굴이다. 그의 약간의 승부욕이 올랐다. 해보자. 공을 아웃프런트로 툭툭 밀고 갔다. 내가 앞으로 당도하자 성지학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팔을 슬쩍 벌린 모습이 여전히 위협적이다. 나 또한 무게중심을 잔뜩 낮췄다. 긴장된다. 몸의 중심축을 슬쩍 움직여봤다. 반응이 빠르다.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인 듯하다. 그런데 계속 거슬리는 이 느낌은 뭐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분명 국가대표인데 성인 이하에서 적수가 없을 센터백이 분명할 텐데 빈틈이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집중을 시작하니 차이는 더 명확했다. 감각이 나한테 명령하고 있었다. 아웃프런트로 한 번 더 치고 나가자 성지학이 따라붙었다. 공이 나에게서 조금 떨어졌다고 판단했는지 몸을 바짝 붙이려는 것 같다. 이에 나는 탈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다시 한번 몸의 중심을 흔들었다. 성지학이 움찔하며 따라붙는다. 속도는 이미 붙었다. 성지학의 바디 컨트롤을 보니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 한번 해볼까? 탁 아웃프런트로 다시 한번 쳤다. 그리고 동시에 공의 방향으로 몸을 기울인다. 이때 몸놀림에 진심을 담아야 한다. 나 이쪽으로 갈 거라고. 성지학이 빠르게 따라붙는 게 보인다. 이를 확인한 동시에 튀어나가려는 공을 인사이드로 빠르게 낚아챘다. 네이마르나 호나우지뉴가 즐겨 쓰는 플립플랩이다. 개쩐다. 감각이라는 애매모호한 능력은 어쩌면 축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성지학의 발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촤. 그와 함께 성지학의 감탄사가 튀어나왔다. 감탄사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시앙 얼른 따라붙으려 땅을 박차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다. 이미 공은 내 발을 떠나고 없었으니까 땄다. 우울하게만 지내던 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기지 않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리고 어쩌겠는가. 딴 건 맞는데 퉁. 내가 가볍게 찬 공이 임의로 표시해둔 골대 사이를 갈랐다. 좋다. 역시 재밌다. 오랜만에 느낌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잊고 살았던 것들이 다시 차오른다. 부정하며 살아왔던 나날 때문에 내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잊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명확히 알게 됐다. 난 축구를 좋아한다 삼아. 지형고등학교. 고향감에 취해 있을 때였다. 골을 먹은 성지학이 으르렁거렸다. 이번엔 내 차례지. 공을 가져온 성지학이 성난 황소처럼 씩씩댔다. 자기가 비록 센터백이지만 발밑 컨트롤은 여느 공격수 못지않다고 생각했다.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몸놀림을 보니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느낌이다. 고등학생이라고는 믿기 힘든 몸집이 저런 식으로 달려오니 확실히 위압감이 들었다. 저 무식한 몸집에 맞불을 놓는 건 자살행위다. 그저 한 번이면 된다. 살짝 흔들리게만 하면 된다. 성지학의 공을 툭 차고 지면에 무게가 제대로 실리지 않았을 때 감각이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이라고 팍. 타이밍을 잡은 가벼운 바디 태클 몸집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타이밍을 잡고 파고들자 몸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아, 성지학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착공은 내 발밑에 있었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사기인데. 치트키를 쓴 기분이다. 이때 생각했다.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생각은 들어맞은 듯했다. 황성철 감독의 눈동자에 내가 가득 담겨 있었다. 조금 소름이. 황성철 감독이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내 두 손을 덥석 잡더니 한 말. 너 나랑 어디 좀 가자. 뭔가 나쁜 아저씨가 할 법한 멘트를 친 그가 나를 끌고서 어딘가로 향했다. 지형고등학교였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축구를 엄청 잘한다는 거죠? 축구를 잘한다기보다는 싹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했답니까? 그건 황성철 감독의 말에 이사장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썩 좋아 보이지 않은 권위적인 표정이 이사장의 얼굴에 드러났다. 황성철 감독이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얼굴은 어느새 썩어 있었다. 젠장, 잊고 있었다. 보육원에서 만난 박진성이라는 녀석이 너무 탐나서 이사장에 대해 잊고 말았다. 황 감독님, 고아라고 했지? 후광은 하나도 없겠네.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못 받은 놈이 축구를 잘해요? 재능의 영역 뭐 이런 거야? 그런데 그 재능이 뛰어난 새끼가 왜 고등학생 때 발견돼? 이사장의 얼굴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당신이 감당할 거야? 김도현 이사장의 말에 황성철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 판이 다 그렇다.
알력으로 밀어넣고 밀어내고 김도연 이사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도연 이사장도 피해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생리를 누구보다 이용하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키워온 것이 지영고등학교이기도 하고 말이다. 황성철의 표정을 쓱살핀 김도연이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인재를 걷어찰 수야 있겠습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이번 대통령 금배에서 우리가 우승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라면 그분들도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죠. 그분들 자신의 자식을 위로 올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학부모들을 말함이었다. 황성철이 입술을 짓씹었다. 그들로 인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다. 학부모들도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들의 판단에 제 아들들을 뛰어넘을 인재가 보이면 배척하고 본다. 이겨야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도 말이다. 특히 포지션이 겹친다고 생각되면 그땐 재앙이다. 온갖 수를 써서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인맥을 동원하거나 이사장에게 후원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든가 여러 방법으로 막는다. 예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또인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있는 선수들이 못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들로도 어떻게든 성적은 낼 수 있다. 당연하다. 돈 있는 집안에서 자식이 축구를 하겠다는데 그냥 내놓고 가르치진 않는다. 어떻게든 어렸을 때부터 공과 친해지게 하고 돈을 들여 유명한 축구 교실에 보낸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어느 정도 볼은 찬다. 또한 개중에 진짜 실력이 있는 아이들도 나온다. 남모르게 한숨을 쉬었던 황성철이 이사장실을 빠져나왔다. 기분이 더러웠다.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낮에 봤던 그 아이의 실력이 미달이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눈이 잘못된 거라고. 그래야 실망도 하지 않을 거 아닌가? 뭐지? 표정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황성철 감독이 왜 나를 지영고에 데려온지 눈치챌 수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어쩌면 잘하면 프로까지 직행할 수 있는 곳이다. 물론 요즘 주성FC에서 산하에서만 뽑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 그래서 약간의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차였다. 하지만 황성철 감독의 얼굴을 보니 뭔가 잘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너 한 게임 뛰어볼래? 뭐지?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었나? 예,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속하진 않았다 했지? 지영고로 오는 동안 황성철 감독이 이것저것을 물어봤다. 그때 나는 나름 성의껏 대답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예. 그럼 친구들이랑 공을 차고 노는 게 전부인가? 어떻게 얘기하지? 사실 그대로 얘기할까? 친구가 없어서 맨날 혼자서 놀았다고. 그때 황성철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어갔다. 하긴 뭐 그런 게 뭔 상관이야. 황성철 감독이 뭔가를 떠올린 건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휘슬을 불었다. 그의 곧장 지영고의 선수들이 뛰어왔다. 한 게임 해라. 어떻게 나눌까요? 항상 알아서 했잖아. 뭘 물어. 얘 포함해서 나눠라. 약간의 뼈 있는 말과 함께 황성철 감독이 내 등을 슬쩍 밀었다. 그러자 지영고의 선수들이 나를 의문이 담긴 눈으로 쳐다봤다. 누구? 그건 묻지 말고 한번 해봐. 예. 떨떠름하게 대답하며 돌아서는 선수를 보며 황성철이 고개를 저었다. 선수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었다. 분명 그렇다 명령에 크게 토달지도 않고 전부 이행했다. 저렇게 떨떠름하게 대답하는 것만 제외하면 크게 거슬리는 게 없었다. 저런 대답만 제외하면 말이다. 그래도 지금은 애써 불만스러움을 감췄다. 몇 학년? 2학년? 그래? 근데 왜 말이 짧아? 내가 더 나이 많으니까 말 놓는다. 이건 또 뭐람. 황성철 감독 앞에선 그래도 따박따박 움직이더니 이게 본 모습인가? 나는 황당했지만 가만히 있었다. 뭐 그리 멀지 않은 과거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가뿐하다. 모욕도 아닌데. 뭐 약간은 씁쓸했지만 손님으로 와서 트러블을 만들기도 싫었다. 넌 B팀으로 가. 저기 애들한테 가면 알아서 해줄 거다. 예. 나는 짧게 대답하고 약간은 어색하게 따로 도열해 있는 애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러자 한 명이 말없이 초록 형광색 조끼를 건네줬다. 그거 입으면 돼. 예. 2학년이랬지. 나도 2학년이니까 편하게 말해. 포지션은?
포지션이라. 솔직히 말하면 모른담 뭐 제대로 뛰어봤어야 알지. 어렸을 때 뛰어보긴 했지만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아무데나. 그래? 그럼 웬미? 그래, 윙어라.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했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TV로라도 열심히 좀 볼걸. 조금은 후회했지만 어쩌겠는가. 대가리가 깨져도 해봐야지. 야, 근데 너 축구하는? 없는데 안 가져온 거야? 아니,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니, 없다니까? 뭐야? 되게 카리스마 있는 척 다 하더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그럼 어떻게 하게? 이대로 하지 뭐. 운동화 신고 어떻게 하냐? 미끄러져. 그렇긴 한데 없으니까. 그럼 맨발? 빌려줄게. 입술을 비죽이자 자기를 남치령이라고 소개했던 녀석이 발 사이즈를 물어왔다. 270이라 얘기하자 자신과 사이즈가 같다며 자신의 예비 축구화를 꺼내줬다. 너 그거 빨아와라. 이미 냄새 많이 나는데. 어쨌든 네가 마지막에 신었잖아. 약간 웃음이 났다 해주지 뭐. 생각을 마친 나는 남치령의 축구화에 발을 밀어 넣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뭐랄까, 발에 착 감긴다고 해야 하나? 어렸을 땐 맨날 신었는데 새삼 신기하네. 착용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터드로 인해 약간의 이질감이 들었다. 약간은 뒤뚱거리게 한다고 해야 하나. 오랜만이네 적응할 수 있으려나. 물끄러미 양발을 내려다보던 나는 피식 웃었다 되겠지. 황성철은 A, B로 나뉜 팀을 뚱한 눈으로 쳐다봤다. 역시나였다. 알력이 있는 집안의 자제들로 꾸려진 A팀, 그리고 나머지를 묶어놓은 B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학교의 모든 행사, 연습 게임 등등 모두 이렇게 똑같이 나뉜다. 심지어 오늘 다녀온 봉사활동도 현재 B팀으로 구성된 아이들만 다녀왔다. 뉴스에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지영고 축구부, 보육원에 방문하여 봉사활동. 선수는 마음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지영고 김도연 이사장의 가르침에 따라. 하지만 정작 e스포트라이트는 A팀 아이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족같아서 못해먹겠네 정말. 한숨을 쉬던 황성철은 곧 시작하려는 연습 게임에 집중했다. 아까는 차라리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기대되기도 했다. 솔직히 보육원에서 단편적으로 본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축구판에서 굴러온 자신의 감을 믿었다. 물건이었다. 볼 컨트롤이 섬세하고 몸에서 잘 벗어나질 않았다. 발끝이 좋다고 해야 하나 마치 브라질의 신동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물론 축구 실력이 온전히 피지컬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허나삭스를 봤는데 어떻게 그냥 있겠는가. 그런데 뭔가 발걸음이 어색한데 잔디도 처음 밟아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잔디야, 처음 밟아볼 수 있다고 치지만 어색한 움직임에 놀랐다. 하긴 보육원에서도 그냥 운동화였나? 그것마저도 아까워서 평소엔 맨발로 훈련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황성철이었다. 물론 진성이 오랜만에 접한 느낌에 어색해하는 것을 모르는 거였지만 어쨌든 황성철은 계속해서 운동장을 주시했고 이내 재밌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적응해가네. 황성철이 피식 웃으며 조금 더 지켜보는 사이 김규선 코치가 휘슬을 챙겨서 슬쩍 일어났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김규선이 센터 서클의 자리를 잡고 휘슬을 불었다. 경기는 B팀의 킥을 시작으로 시작됐다. 휘슬 소리가 귓가에 울리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처음 겪는 제대로 된 축구 경기. 비록 연습이라고는 하지만 두근거림이 없을 순 없었다. 시험해볼 때가 왔네. 신에게 제2의 인생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소설처럼은 아니지만 능력을 얻었다. 성지학과 이런 일을 하며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제대로 된 경기는 아니었다. 이제 제대로 된 게임을 뛰게 됐으니 현재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자. 사와. 학부모들의 반발. 삑. 휘슬이 울렸다. 그저 연습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감회가 새로웠다. 오랜만에 해보는 축구다운 축구. 어렸을 때도 뛰었지만 그때랑은 달랐다. 퉁. B팀의 공격수가 뒤로 공을 보냈다. 그리고 슬금슬금 위로 올라갔고 B팀의 미드필더진이 공을 돌렸다.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A팀의 선수들이 B팀의 진영으로 조금씩 넘어왔다. A팀의 공격수가 압박하자 공을 가지고 있던 B팀의 미드필더가 공을 재빨리 돌렸다. 공의 방향은 나다 툭. 발끝에서 전해진 공의 무게가 나를 설레게 했다.
내 발밑에 공이 떨어지자 A팀의 윙어가 재빨리 붙는다. 그러자 B팀의 중앙 미드필더가 손을 번쩍 든다. 나를 믿지 못하는 거겠지. 하지만 나는 공을 돌리지 않았다. 성지학에게서 느꼈던 감각, 그게 여기서도 통하는지 알기 위해서다. 조심해! 멀리서 성지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이지만 나를 상대해 본 적이 있으니 하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이 외침이 오히려 독이었다. 무슨 소리인지 들으려는 듯 성지학에게로 그 녀석의 시선이 돌아갔다. 퉁! 나는 바로 공을 녀석의 가랑이 사이로 찼다. 그 녀석은 당황해서 턴을 하려고 했다. 허나 차놓고 이미 달리는 나를 쫓아올 수는 없었다. 이씨! 쭈! 내 조끼가 잡아당겨지는 게 느껴졌다. 이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날 잡지 못하니 손을 쓴다는 것 아닌가. 비실비실해서 제대로 달리지도 못했던 몸이다. 이전에도 키는 컸지만 근육이 없었으니 이런 힘이라면 진즉 바닥을 뒹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렇지 않았다. 쉽게 뿌리치지는 못했지만 당장 나뒹굴 정도로 약하지 않았고 패스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나는 안간힘을 쓰면서 전방을 스캔했다. 아까 손을 들며 공을 달라던 B팀의 중앙 미드필더가 달리고 있었다. 녀석의 다리를 짧게 확인했다. 확인하는 순간 왼발을 디딘다. 아까 나한테 패스할 때의 발을 기억해냈다. 오른발잡이 탑브그 순간 그 녀석이 오른발을 디딘다. 지금이다. 녀석의 달리는 속도를 가늠하면 지금 패스하면 된다. 그럼 녀석의 주발인 오른발에 안착할 것이다. 팡! 발끝에 느껴지는 공의 감각. 왼발 인사이드로 세밀하게 감아찬 공이 궤적을 그리며 중앙으로 날아갔다. 와, 씨, 뭐야. B팀의 미드필더 장항수는 날아오는 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름답다.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공을 차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패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궤적을 가졌다. 지금까지 밥 먹듯이 공을 받아와서 몸이 자동으로 움직인 것이지. 관중석에 있었으면 넋을 놓고 바라봤을 것이다. 농구에서 선수들의 슛이 다 다른 것처럼 축구도 마찬가지다. 선수마다 패스의 질이 다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패스 중 저 신입이 단연 최고였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다. 좀 먼데? 장항수는 이상하리만치 멀리 가는 공을 보며 다리에 힘을 줬다. A팀의 수비수들도 공의 방향을 보고 자신한테 달려들지 않았다. 그래도 장항수는 뛰는 걸 멈추지 않았다. 축구판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콱! 잔디가 파일 정도로 스터드를 땅에 박아 넣었을 때 신입의 외침이 들렸다. 달리던 그대로? 뭐? 누가 봐도 멀리 떨어질 궤적이다. 그런데 어째서 저 녀석의 말에 신뢰가 가는 걸까? 다리의 힘을 살짝 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짓말처럼 공이 휘었다. 미친! 오른발에 떨어진다. 그것도 타이밍이 딱 맞게. 탁! 실력인가 우연인가.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급하게 사위를 살폈다. 젠장. A팀은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실력이 있기는 했다. 제멋대로의 극성인 부모들로 인해 후보를 면치 못했지만 어쨌든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티가 났다. 그냥 때려야 하나. 고민하던 사이 뒤에서 그 녀석의 외침이 들렸다. 뒤로 중앙 미드필더 녀석이 내 외침에 빠르게 패스했다. 다소 투박하지만 못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탁! 발에 적당한 무게감이 느껴지자마자 앞으로 툭 차냈다. B팀의 공격수가 얼른 빈 공간으로 뛰는 게 보인다. 오, 땡큐. 덕분에 길이 열렸다. 자기는 공을 받겠다고 달려갔을 테지만 어쨌든 드리블해서 들어가려 했는데 이 정도면 쏴볼만 하잖아. 성지학이 내게 달려드는 게 보인다. 확실히 다르다. 빠르고 위압감이 있다. 괜히 몸싸움 한번 잘못 걸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 거리를 짧게 줄수록 각만 안 나온다. 오른쪽 아래. 노리는 건 골대 왼쪽 구석이다. 큰 골대에 차보는 건 처음이지만 역시 걱정하지 않았다 될 거다. 감각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었다. 팡! 몸이 기울어지며 각을 더 만들어 주었고 공은 내 발을 떠났다. 누군가의 얼빠진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실 나다. 이건 내가 봐도 대단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 모두의 시선이 공으로 향했을 때 A팀의 골키퍼가 팔을 뻗으며 훌쩍 뛰었다. 하지만 이건 오버를 좀 보태서 야신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는다. 당연히 헛손질 공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물을 타고서 떨어졌다. 촥! 필드에 정적이 흘렀다.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릴 때 이후로 처음 제대로 된 골대에 공을 넣어봤다. 짜릿하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다. 하지만 크게 소리치거나 하진 않았다. 잘못하면 다굴 맞지. A팀의 표정이 전부 썩어 있었다. 툭. A팀 골키퍼가 공을 중앙으로 뻥 찼다.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다. 듣도 보도 못한 놈에게 골을 먹혀서 그런가? 뭔가 할 말이 가득한 듯한데 꾹 참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도 B팀의 선수들은 기뻐하지 않으. 네? 뭐야? 재미없게. 어쩐지 이 학교 분위기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도 어쨌든 나한테 어시스트한 녀석한텐 감사를 표하는 게 맞겠지? 가볍게 돌아가는 중앙 미드필더의 어깨를 툭 쳤다. 고맙다. 그 녀석은 나를 슥 보더니 다시 제 갈 길을 갔다. 진짜 이상하네.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 야, 기뻐하지 그래? 넣었잖아? A팀에 있는 선수 하나가 외쳤다. 표정은 잔뜩 찡그린 채로. 그러자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던 중앙 미드필더 녀석이 쩌렁쩌렁 소리쳤다. 아닙니다. 오호라. 그런 거구만. 왜 그런가 했더니 눌리고 있던 거였어? 그런데 이러면 나한테 패스를 잘 안 줄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하는 게임인데 어제 첫 단추가 썩 좋지 않다. 짜증이 확 일었다. 너도 선수잖아. 내가 말이야 보유권에 있었지만 홀로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래서 나한텐 도끼가 가득하다고. 내 말에 앞서가던 녀석이 휙 뒤돌아봤다. 어쩌라고. 참견하지 마. 너 입학하고 싶어서 왔지? 어차피 못 들어오니까 참견하지 말고 한 게임만 뛰고 집에 나가. 얼씨구. 중앙 미드필더 녀석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가던 길을 갔다. 녀석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다. 하긴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긴 하다. 다만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말이 신경 쓰였다. 그런데 그때 잔뜩 성이 난 목소리가 내 귓가를 때렸다. 쟤를 입학시키고 싶다고? 이 황 감독. 그럼 내 애는 포지션 겹치잖아. 내 아들 자리를 주겠다는 거야? 경쟁시키겠다는 거냐고? 아하, 저거구나. 입학할 수 없다는 말의 뜻이. 고개를 슬쩍 돌리니 펜스 뒤쪽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학부모들이 보였다. 어디든 똑같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커가면서 본 장면들이 바로 저거다.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에서도 저런 장면은 흔했다. 고작 8, 10살 아이들이다. 그런데도 눈치 빠른 아이들은 알력이 센 부모를 둔 친구를 따랐다. 입맛이 썼다. 어쩔 수 없지. 그냥 현 순간에만 만족할 수밖에. 쓴웃음을 머금는 동안 휘슬이 울렸다. 상대의 킥오프 공을 돌리는 A팀의 눈에 성질이 한가득이다. 그런데 뭔가 또 여유는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에게? 제대로 안 하네? B팀의 선수들의 마크가 헐겁다 기를 내주는 정도는 아닌데 뭔가 대충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야, 여긴 완전 썩었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보던 중 또 한 가지 더러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A팀 사이에서 공을 배급하는 녀석이 있는데 온갖 구박을 다 받고 있었다. 내 예상대로라면 A팀은 네로라 하는 집안의 자식들이다. 그런데도 저런 구박이라면 하나밖에 없다. 아하, 자식들의 발판이 될래 한둘은 필요하다 이거야? 미쳤네.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른다. 야, 이 씨, 나와. 솔직히 나중에는 이때의 나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에게 놀랐다. 도끼가 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런 성질머리까지 갖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허나 이때는 이미 눈이 뒤집힌 상태였다. 전술 따위는 설명해 준 적도 없지만 어쨌든 제 멋대로 행동한 것이다. 그런데 속은 얼마나 시원하던지. 그리고 내 피지컬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개빨라. 첫 공격 때도 얼추 느끼긴 했지만 그땐 이것저것을 신경 쓰느라 조금은 조절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저 선불맞은 멧돼지처럼 달리기만 하면 되니 전속력으로 달렸다. 내 모습이 워낙 희귀했던 걸까 공을 몰고 있던 A팀 녀석이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당황한 녀석은 어쨌든 샌드위치를 당하면 안 돼. 니 패스하고자 발을 디뎠다. 저쪽인가? 예의 그 감각에 발동하며 루트를 알아챘다. 팍! 발을 강하게 땅에 꽂아 넣고 방향을 틀었다. 마치 공이 어디로 갈지 아는 것처럼. 실제로 알기도 했고 내가 방향을 틀자마자 패스가 진행됐다. 당황한 A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있는 힘껏 다리를 뻗었다. 기본적으로 공은 내 달리기보다 빠르다. 예상했다고 해서 편하게 공을 낚아채는 건 힘들다.
그래서 다리를 뻗었고 아슬아슬하게 공이 내 발에 안착했다. 그냥 막는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 공이 다른 곳으로 튈 것이다. 발에 공의 감촉이 느껴질 무렵 발목에 힘을 풀었다. 퉁, 가벼운 튕김 소리, 그리고 땅에 살포시 내려앉는 공 역습이다. 벌떡, 황성철 감독의 잔뜩 찡그린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진성이 인터셉트하는 장면에서였다. 뭐지? 인터셉트는 경기 중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다. 그런데 진성의 인터셉트는 뭔가 결이 달랐다. 센스인가? 진영을 깨고 무작정 달릴 땐 저게 뭐야 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집중하니 이건 숫제 엄청난 놈이었다. 드리블을 할 때도 골을 넣었을 때도 공간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모든 게 마음에 들었다.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장면이었지만 확신했다. 저거 잘만 키우면 된다. 이 생각이 무럭무럭 솟았다. 하지만 걸림돌이 너무 많았다. 8명의 걸림돌이. 너무 탐난다. 프리롤로 두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쩐지 불가능할 것만 같았다. 5화 학부모들의 반대. 황 감독, 저 친구 누구야? 좋은데? 네 집 아들이야? 오늘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공 좀 차는 것 같아서. 보육원? 보육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눈가가 실룩이는 게 보였다. 황성철은 한숨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고서 대답했다. 예, 우리 지영고등학교의 우승에 지대한 영향을. 말하면서도 황성철은 부하가 치밀었다. 이건 뭐 다른 학교랑 반대였다. 다른 학교의 감독들은 학부모들이 엄청 챙겨준다. 촌지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알아서 조심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이 그런 걸 원하거나 위신이 서야 한다는 게 아니다. 그런 성격도 되지 못하고 그저 존중. 비록 자신이 국가대표 감독은 아니지만 최소한 존중은 보일 수 있지 않은가. 프로를 희망하는 자신의 자식들을 지도하는, 더 발전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니 말이다. 그런데 이들은 아니다. 자신들의 인맥이 아들을 프로의 세계에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다. 황성철이 속으로 분을 사귀고 있을 때 학부모 한 명이 약간의 웃음기를 머금고 얘기했다. 전 좋은데요? 준영이 아버님 우리도 자식놈들을 키우면서 봐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다른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어쩌면 어중간한 감독들보단 자신들이 낫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우리 지영고등학교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입단 제의도 받을 수 있겠고 스카우터들 눈에도 들어야 하고 이겨야 노출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다른 학부모가 긍정하는 듯하자 씩 미소를 흘린 최초 발언자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 잘하는 아이가 하나라도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마지막 멘트가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그 거슬림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황성철은 어쩌면 진성을 데려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사장도 학부모들이 찬성하면 별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한 학부모가 반발했다. 반대입니다. 묵천이 아버님? 최초 발언자가 반대하고 나선 학부모를 쳐다봤다. 그러다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설마 묵천이가 포지션 경쟁에서 밀리겠습니까? 묵천이 잘하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위치에 있든 기여할 수 있는 아이잖아요? 우리 묵천이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은 주먹을 꽉 쥐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오히려 우스워진다. 더군다나 자신을 잔뜩 비꼬는 저자는 괜히 건들면 안 된다. 아무튼 전 반대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포지션으로 뛸지 다른 포지션으로 뛸지 어떻게 합니까? 괜히 이 자리에 있으면 정말 건드릴 것 같았다. 그래서 저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황성철도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봐도 대단했다. 어느 때부터인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B팀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B팀은 본래 A팀에게 항상 밀린다. 실력적으로 밀리는 선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 외부의 압력이 두려워서 사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진성의 움직임과 패스에 끌려다니는 느낌이다. 실제로 그러겠냐마는 안 받을 수도 없는 위치에 패스를 넣고 있었다. 일부러 그러는 건가? 그러고 보니 아까 전 돌발 행동도 뭔가를 깨닫고 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분명 그렇게 생각했는데 황성철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